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장 김성환입니다.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영상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요즘 질문들이 많으신데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짚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짚어볼 내용은 세대분리형 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분리형 주택에 대한 질문들을 몇 분이 주셔서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알아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분리형 주택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참 이게 또 똑같은 문제인데 저희 한양 재건축 단톡방 있죠. 저는 아직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모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톡방이라고 뭐 시행사에서 얘기를 한 톡방이었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여의도 지구 단위계획 고시용적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정비 계획을 할 때 세대 분리형 약 100세대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라고 갑자기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 등 관련 내용 질의 주시면 정리하여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톡방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띡 나오고 나서 위에 막 뭐 달리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궁금한 게 있어도 또 다른 화제가 나오면 묻혀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건 이 재건축방에 지금 있는 인원수 415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 톡방에 없는 한 이걸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우리 시행사가 설마 그랬겠느냐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 정보몽땅 서울특별시의 정보몽땅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도 실제로 뭐 아무런 내용이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뭐 세대 분리형 주택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어떡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묻혀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이 세대 분리형 아파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몇 년 전부터 조금 서울시에서 소위 얘기해서 조금 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 아파트들이 또 여러 개개발 단지들, 재건축 단지들이 이런 것들을 채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114 타입짜리고 여기가 있는 거는 뭐 그랑자이의 84 타입짜리를 예로 들어놓은 기사를 발췌한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평면도를 보면 하나의 세대인 건 맞죠. 하나의 세대인 건 맞는데 지금 이 부위를 보시면 독립된 현관을 통해서 따로 출입이 가능한 분리된 세대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4 타입인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요 부위가 지금 요 부위가 집주인네고 원래 1세대고 그리고 또 다른 세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평면도를 보시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제가 여기 주택법을 아주 간단하게 써놨는데 출입문, 부엌, 화장실 같은 세대 단위가 독립했을 때 필요한 시설들이 독립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전체가 하나의 세대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출입물이 두 개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현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세대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욕실, 뭐 부엌 이쪽에 있죠. 여기도 현관 들어가 보면 뭐 욕실과 부엌이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일러나 또는 전열 교환기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저희도 그걸 제안을 받았죠. 이 공기를 서큘레이션 해줘가지고 환기시켜주고 또 여과해주는 이런 장치들도 다 신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로. 그래서 그러면 이 세대 분리형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대 안에 가구를 분리해서 그거를 뭐 내 자식들한테 주던 아니면 임대를 놓던 해라 뭐 이제 요런 건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 여러분들 요게 올해 이제 2월 8일 날 확정이 된 저희 여의도 한양 아파트의 정비계획 변경 고시입니다. 고시가 된 구보예요. 영등포 구보. 거기 보시면 저희 한양 아파트의 전체적인 정비 계획이 이렇게 변경돼 있다라고 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 원래 용적률이 종상향이 2단계가 되면서 3종에서 이제 우리가 상업지구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용적률을 600%까지 이제 확대를 해줬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거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기부 체납도 해라, 뭐 이것도 해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 용적률에서 우리가 용적률 허용하는 거 어느 정도 인센티브 더 줄 테니까 대신에 이러이런 거 꼭 해. 이러이런 거 이행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러면 니네 뭐 이런 거를 쭉 해야 돼. 뭐 재활용도 해야 되고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항목을 쭉 따라가 보면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세대 분리형 주택을 만들어 놔라. 7.85%를 반영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세대수의 20% 이상을 이렇게 도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단계에서 왜 나왔느냐? 요거예요. 우리가 설계 변경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설계 변경을 해요? 우리 건축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렇게 질 거야 라고 설계도를 내놓죠.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데 지금 이 설계 변경 단계에서 서울시가 권고해 놓은 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해놔야 돼요. 이때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뭐 분양 때 여기 설계 변경하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분리형에 사실은 장단점이 확실하긴 해서 혹여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뭐다?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뭐 내 아들이나 딸하고 같이 살다가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서 분리시켰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집으로 분리시키는 것보다 가까이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집안에 세대를 분리해서 사는 경우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간간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건 조금 젊은 분들의 얘기겠지만 집에서 근무하는 거 말고 딱 그렇게 분리해놔서 아예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두 개로 분리해 놓으면 꼭 내가 집에서 딱 저기는 업무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분리한 세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더 중요한 거는 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를 분리하면서도. 그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거에 이제 뭐 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도 뭘 할 수 있다? 임대를 줄 수 있다. 짜투리를. 그래서 얼마가 아니라도 우리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군데를 좀 가봤더니 가장 제가 좀 싫었던 거는 아주 큰 평수를 좀 크게 나눠놨으면 모르는데 대부분이 전용 면적 한 30평대들을 나눠놓다 보니까 이게 내 집도 좀 답답하고 분리해 놓은 집도 답답해요. 평형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협소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벽을 맞닿아 있는 문제, 분리라고 하는 게 어쨌든 벽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임대를 줬는데 내가 세대는 분리해서 임대는 줬는데 관리비는 한 세대니까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임대 준 사람하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분쟁 발생이 어떤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분리하고 나면 이런 것들 신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개만 있었으면 되는 게 두 개가 필요한 것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옵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기본 세대형에 비해서는 우리가 분양할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를 해놨다고 해서 사실 뭐 전용 면적 한 30평대짜리 분리하고 나면 실제로 분리해 놓은 세대는 실평수 한 7평이나 될라나요? 이런 건데 거기에 들어올 만한 임대 수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임대가 잘 되려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학세권이라고 하죠.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정말 출퇴근을 우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출퇴근할 때 잠만 자고 있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주변에 많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사가 되고 또 어떤 예측이 돼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임대 수요가 잘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들이 뭐냐? 나는 싫다. 이거 싫은데 안 할 수 있냐?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만 반영이 일단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양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세대 분리형으로 된 세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옵션 선택을 그냥 난 분리 안 하고 이렇게 문이랑 이런 거 안 만들 겁니다 하면 한 세대로 실질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의 정책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거 왜 하냐는 거죠. 굳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프리미엄 단지에서 무슨 뭘 세대를 분리하고 조그만 거 임대주택처럼 만들어서 뭐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거는 아까 인센티브 말씀드렸죠.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허가 청에서. 자, 세 번째, 더 실질적으로 그럼 여기도 우리 한양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119 타입에 적용이 됩니다. 100세대가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이 필수이다? 아닙니다. 만약에 조합원 여러분들이 난 이거 싫어. 그래서 분양 신청을 안 하신다라고 그러면 이 분리세대형을 설계해 놓은 이 물량은 일반 분양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에서도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저도 이거 잘 안 봤었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현대건설이 대안설계로 제안해 놓은 거에 보면 119 타입 전용에다가 두 가지로 나눠 놨어요. 여기 지금 글자가 좀 조그마시죠? 여기 기본형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 세대 분리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는 전용 119 타입 두 개에도 지금 보시면 이 분리형은 여기에 출입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출입문이 하나 있는 형태가 돼서 요만큼이 예를 들어 집주인이라 그러면 요만큼이 임대인이 사는 공간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가벽을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119 타입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평면은 이제는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코어 설계 바뀌면서 평면도 더 바뀌었으니까 사실 그거 저희한테 공개해 줘야 돼요. 이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조합원 분양 평형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평면도도 설문지에 안 넣어놨어요. 집이 어떻게 생길 건지도 모르면서 어디가 좋다라는 걸 어떻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이 얘기는 또 제가 뒤편에서 다시 해볼게요. 설문지에 관련해서.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일반적으로 제가 세대 분리형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 단톡방 올려놨죠.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나도 저희 입장에선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인데 단톡방은 여러분 톡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톡이에요. 톡. 대화하는 어떤 그 상황을 설정을 해서 대화창이 왔다 갔다 가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둔 플랫폼이지 여기에 자료를 올리고 어떤 사실들을 아마 일목요연하게 써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보존이 되고 하는 정보 공개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415명 이분들을 지금 100몇십 명이 없는 이 방에서 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그냥 단톡방에서 하냔 말이에요. 정보 몽땅에도 안 올리고 카페도 제대로 안 올리고 거기다가 저 카페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가입 승인도 안 해줍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였죠? 정보 몽땅 서울시에서 이거 강제하는 거거든요. 꼭 이거 운영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적으로 정보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뭐 카페를 운영을 하던 정보 몽땅을 하던 온라인적인 방법을 써서 정보 공개해라. 그런데 제때 올라오는 정보도 없고 그 정보에 모두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모두 몽땅도 없어요. 그러면 맨날 이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까? 하면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그래서 그렇고 다 할 건데 왜 자꾸 따지고. 이번에 설문조사 건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면도도 안 실어놓고 어떻게 내가 살 집을 고르라라는 거예요. 제발 할 건 하고 변명이라도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대 분리형 말씀드렸죠. 결론은 세대 분리형은 설계 변경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선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형을 하신다고 그러면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119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주 큰 평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학세권이나 뭐 이런 거 유동인구가 뭔가 젊은 직장인들이 여기 주변에 살면서 여기다가 글쎄요 1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할지 이미 지금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고려해 보셔서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곧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방장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